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지방거점 국립대 충남대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면접 질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면접도 이제 서류 평가 연장성, 뭐 인성이라든지 뭐 자기주도성이라는 전공 부합도, 그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력, 그다음에 창의적 실제적 능력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면접 역적률도 충남대가 컸습니다. 작년에가 면접으로 제가 뒤집은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충남대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충남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비교과가 좀 약간 부족하고 그다음 내신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충분히 여러분만의 그 색깔과 창의력과 그다음에 실체적 능력을 이제 거기에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면접을 확 뒤집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면접에서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는데 본인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봉사활동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좀 물어봅니다. 그다음 충남대는 또 봉사활동도 이렇게 물어보는 평가자님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봉사활동 보면은 이제 그 리스트 안에 어디 요양원에서도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다문화센터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과 다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의 어떤 뭐 배운 점,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팀별,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팀원 중 한 명이 자기 역할, 즉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 조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정말 제가 그 친구 역할까지 할게요. 그 친구까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뭐 그 친구하고 대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 좋은 소재인데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왜 그 팀원이 왜 협력을 안 할까? 혹시 팀원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나? 혹시 내가 조장으로서 이 팀을 이끄는 면에서도 미흡한 면이 있나? 그 친구에게 좀 서운하게 한 점이 있나? 라는 점을 먼저 고심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서 그 친구와 공감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해결해 나간다면 정말 이것은 리더로서의 역량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남대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나 학급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학급을 위해 봉사한 사례가 있는지 이 점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봉사 질문이 좀 이렇게 정말 좀 많이 좀 세밀하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중 남을 배려한 사례가 있는지, 학급 또는 주변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여 칭찬받을 만한 결과를 얻어낸 사례가 있다면 말하고, 거기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좀 독특한 거, 학교 생활 중 가장 힘들었을 때와 즐거웠을 때는 언제이고 힘들었던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제 즐거웠던 때는 뭐 나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을 올렸다라든지 학업이 갑자기 내신이 향상됐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수상을 해서 정말 뿌듯했다라는 점인데, 힘들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 안 되겠죠. 어떤 점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것을 극복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살려야 된다. 그게 포인트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생활 기록부를 보시면 리더십이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모든 학생 다 리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 역시 자신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어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를 설명해 달라는 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대는 이제 창청활동, 봉사, 체험, 동아리 자활동 통해서 더 성장에 도움이 됐던 경험들, 그 다음에 어떤 점으로 성장했는지 이런 점들도 충남대에서는 많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뭐 학업 성적, 특히 논리적 사고력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 위해서 충남대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네, 이것은 모든 대학교들 많이 물어보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이제 생활 기록부 어떤 활동이 있잖아요. 그 활동을 의미 두고 노력했는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뭐 진짜 어떤 학생 자 면접 리허설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3분 이야기가 3분 치루해요. 왜냐면 말이 길어지면 대충 이 학생 무슨 말 하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55초가 굉장히 적당합니다.
그리고 지원 전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그 활동에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매년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 후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건 대학 입학 후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입학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학업 계획도 좋긴 좋은데 이건 굳이 학업 계획을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어차피 충남대에서는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 물어봐요. 학업 계획 당연히 물어 진로 계획인데 여기서 학업 계획 말씀 대학이 중복되잖아요. 저는 좀 참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학 후. 근데 저는 좀 이런 것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뭐 입학 후 여러분들의 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왜냐 입학 후 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 시간이 나잖아요. 견문을 넓힐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뭐 좀 그 점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업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준비를 갖춰주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인성이라든지 사회적 공동체를 갖춰야 될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된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거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여기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 배운 지식, 기술이 우리 사회 어떻게 이것은 진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아이들에게 컨설팅할 때 그러거든요. 네가 이것을 전공했을 때, 너가 이것을 지원했을 때 이 전공 분야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는 재능 기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또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이것은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함을 좀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학과 입학한다면 4년간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생각해본 경험에서 말해볼 수 있고 매년 나와요. 4년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1학년 때 무슨 과목 배우고 2학년 때 무슨 과목 배우고 3학년 때 무슨 과목 배우고 4학년 때 무슨 과목을 배우고 이거 뭐 쇼미더머니 래퍼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은 대학교 평가자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충남대학교 입학을 해서 어떻게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낼 것인지 그 점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학업 계획은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충남대 입학 후 충남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성,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자기개발.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여러 가지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남대가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제 충남대 토플이 있잖아요. 토플 그런 반이 토플을 활용하는 점. 일단 충남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다 조사를 한번 해보죠.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의 정말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역량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을 더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성들이 있어요. 그 점들을 여러분들의 1학년, 2학년, 3학년 차례차례 이것은 정리하실 필요가 왜 매년 나오니까. 더구나가 이렇게 하게 될 때 평가자가 어떤 인상 받을까? 와 정말 우리 충남대 입학하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충남대도 너무 많은 걸 조사했구나. 라는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한 전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능력과 자세. 그러니까 학과 인재상이죠. 학과별로 인재상이 틀리는데 학과별로 요구하는 자질도 틀리잖아요. 어차피 교과목도 틀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댓글을 좀 달아두시면 제가 뭐 최대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학과 인재상마다 어떤 자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질이 여러분들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을 미리 조사하시고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 그 다음에 그 자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 그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지원학과 관련해서 어떤 역량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목의 지원학과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수도 학습 방법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수도 학습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조사하시는데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 검색을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근데 뻔한 식상이잖아요. 근데 자기수도 학습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학생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틀려요. 학생마다 틀려요. 공부하는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른 만큼 자기주도 학습 방법도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만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먼저 정의를 하시고 그 자기주도 학습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사례,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독서 활동 빠지지 않겠죠. 독서 활동에서 무슨 책을 읽었는데 기억나는 구절을 말해보고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 점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독서를 그 책을 왜 읽었죠? 그 다음에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배운 점 무엇이었었죠? 라고 물어보고 요즘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인상 깊은 구절, 재미있었던 구절, 그 다음에 기억나는 구절, 그 점까지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절대 빠지지 않겠죠. 동아리 활동 경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일단 본인의 활동 강좌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뭐 탐구대회 많이 나가잖아요. 탐구대회에서 이제 여러분도 수상했다라면 어떤 주제로 상을 탔으며 탐구 과정이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대회도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항상 토론 활동 하잖아요. 과자택에 나오기 때문에 토론 활동을 했는데 토론 주제가 또 무엇이었고 그 점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주장했는지, 그 다음은 찬성과 반대측에도 어떤 쪽에서 뭐 의견을 주장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점, 그런 점도 충남대학교에서 매년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이 이제 굉장히 좀 변별력이 많이 산게 왜냐하면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을 통해 창의적 능력과 실제적 능력을 평가하거든요. 근데 여기 전공 적합성은 의외로 시사적인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사적인 거 틈틈이 보셔야 돼요. 먼저 이제 당연히 전공 적합성에 지원한 동기, 희망한 진로는 무엇인지 당연히 물어보겠죠. 동기와 희망한 진로. 근데 희망한 진로를 말씀하실 때 단지 저는 어떤 부분을 희망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왜 그 진로 희망하는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적 구성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도 같이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면 소개하고 진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점 매년 나옵니다. 매년 전공과 관련된 책. 그 다음에 성공직. 그 다음에 이 점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하는 조건 두 가지를 들고 그 이유를 말해요. 생각하는 조건 두 가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하는 조건 두 가지.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이것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을 잘해야 돼요. 그럼 대학생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기 관리는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제 대학생활 하시면 아실 텐데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게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처럼 막 이런 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유분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뭐 술도 한잔 하다 보고 늦게까지 술 마시다 보면 뭐 학업에도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성공적인 대학 정말 자기 개발, 이거 자기 관리 컨트롤 이거 첫 번째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답변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 관리 능력 중요하다라고 하면 왜 그게 중요한 건지 그 점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람마다 틀려. 그래서 여러분만의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정리하시고 그 근거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사회적 이슈의 예를 하나 들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라는 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 전공 분야와 관련 사회적 이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진짜 고1, 고2, 고3들한테 학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한국에서 시급한 그 사회적인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최소 알아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사회, 경제, 경영과 관련된 전문,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용어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아이들은 항상 그 강조를 하거든요. 더구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거기서 평가자 물어보는데 글쎄요라고 말한다면 평가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학교는 공부만 하는 학생 선호하지 않아요.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문제, 현황,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 그런 학생을 선호한다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종종 이건 많이 나옵니다. 빅데이터가 요즘 잘 나와요. 빅데이터. 충남대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빅데이터는 충남대만 나온 게 아니고요. 모든 대학교에서 빅데이터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슈잖아요. 그래 이렇게 물어봐요.
자,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 융합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지원한 전공과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학문간 융합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생활 그룹을 보면 학생들 전부 다 그 빅데이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자기 분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고심해본 그런 내용이 잘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여러분의 전공 분야와 활용해서 어떤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빅데이터가 여러분의 전공과 융합이 됐을 때 사회에 어떻게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떤 더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점도 미리 조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인공지능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미래의 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대비해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셔도 빠지지가 않아요. 지금 인공지능이 왜 그 사회적 현황이냐면 지금 대학교에서 시사 이슈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자, 인공지능으로 해서 좀 일자리가 많이 좀 사라질 건데, 자,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가 요즘 대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충남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직업 생각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은 인문계 학생들 이 점 좀 미리 준비하세요. 교육계 학생들. 왜냐하면 영어 교육하고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인공지능과 관련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영어 교육과 영어 영문학과 쪽에 면접 보러 갔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그 학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어떤 점을 좀 융합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그때 뻥 쪘다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 인공지능과 어떻게 창의적인 융합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 좀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원한 전공 분야의 학문에 대한 학문의 정의, 그 다음에 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심도 있게 배우고 싶은 그 과목, 세부 분야에 대해서 말하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점 생각해보세요. 이 점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점 뭣도 나와야 되죠?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그 동기도 나와야 돼. 그 동기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학업계획과 진로 학업계획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하길 바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떤 주제 탐구 활동을 하면서 어떤 호기심을 미처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호기심을 이제 충남대학교 입학을 해서 그 점을 심도 있게 배우면서 어떤 쪽으로 심화시켜서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신선하잖아요. 와, 고등학교의 동기를 대학교까지 학업 역량으로 타고 갔다. 평가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쁜 학생일까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진로 계획도 물어본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정말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지만 거기도 꾸준히 인기가 있고 정말 컨설팅 할 때도 많이 물어보는 대학교 중에 좀 하나입니다. 부산대도 마찬가지고 뭐 강원대도 다른 대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애착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접 역전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충남대를 정말 가고 싶어 하는데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근데 많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좀 어느 정도 좀 부족하고 비교과가 약간 미흡한데 이제 면접으로 뒤집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 준비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